그죠? 아 진짜 미터를 해버릴 수도 없고. 이것도 윗걸림 온다 이거. 밀려 들어가. 아니 바람 3이 이렇게 세요. 여기 멸치 바람이 좀 세네. 그래요. 옛날에도 그땐 잘안 했었긴 해. 이야 되게 휘는 거 보이죠? 점점 세진다. 오. 오. 바람도 이래 불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바람만 먼저 좀딱좀 해보겠는데. 앞에 딱 장애물 있네. 저기 목사님 먼저 가셨겠네. 다미 목사님은. 그렇겠죠. 왼쪽에 던져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찌에 집중할 때는 자막보다 오디오가 나을 것 같아서 설명할게요. 방금 건드림 나왔죠? 거의 입질에 가까운 건드림. 조금 더 내려가 주면 최고 좋습니다. 튜브는 여기에서 파도를 타고 오르락내리거리지 않고 저렇게 위치를 지켜주니까 변동이 잘 읽혀요. 건드림이 크게 나오죠 지금. 야, 저거 건드리면 도대체. 이게 먹이용이 약간 크다는 의미거든요.
흘러내려가는 속도를 보세요. 이 정도로 대류가 빠른 거예요. 자, 여기서 먹이용을 줄이면 좋긴 한데 조금만 잘못 줄이면 잡어가 해치우죠. 그래서 쉽게 줄이지도 못해요. 지금 화면에 잡힌 것만 한 60cm 흐르고 그 외로 하면 1m 이상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흐르죠. 타나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동네 형들은 이러면 다 집에 가는데. 갈 수가 없다. 보통 노지 낚시하는 힘만 두 마리 분들은 하고. 이런 상황 되면 다 집에 갑니다. 고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지금 앞에 수초가 없으면 제가 투척을 기역자 투척을 할 수 있는데 일자로 투척을 해야 되는데 앞에 수초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전하는 겁니다. 자, 목내림이 12시 되기 전에 거의 구현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아랫바늘이에요. 보통은 저기에서 입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랫바늘 목내림 폭이 한 눈금이 넘는다면 그건 먹이용이 조금 크다는 거.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잠겨 들어갔어요. 자, 아직은 입질이라고 할 만큼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응은 괜찮죠. 지금은 제가 양단고로도 넣어보고 있어요. 단차만 벌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 집어제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 밥은 고활성기에 먹이 그냥 양단고 떡밥이에요.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12시보다 왼쪽입니다. 화면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자, 목내림을 아예 더 위쪽에서 시켰어요. 여기서 건드리면 크게 나오죠. 지금 두 바늘에다가 다 그 감자밥을 넣었는데 보다 이게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담고. 지금은 단고밥에 반응이 더 좋아요. 풀림 때문에 그러나? 풀림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입질이 나와주면 이대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반응이 좋기는 한데 입질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먹이용 글루텐을 써야 돼요. 뭐지 이게? 그냥 미기적거리기만 하죠. 나물 속에? 채비가 끌려가면서 잠기는 듯한 느낌. 일단은 양단고 스타일로 조금 더 가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뭐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단고, 단고, 글루텐 세트, 그 다음에 집어제도 확산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먹이용이 큰 것과 작은 것 다 체크해 봐야 돼요. 자, 지금 목내림을 시켜주는 포지션은 나쁘지 않아요. 노란 마디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네요.
입질. 방금 입질이었어요. 야, 그 입질이가. 근데 저거보단 더 호쾌하게 나와줘야죠. 튜브 톱은 저런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으니까 구경이 두꺼워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밀려난 자리는요, 소득이 없어요. 참 바람 잔인하죠. 이게 그 채공이 높아지면 날아가면서 밀려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던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면서 투척 좌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찌의 위치를 보면 제가 나름 이 상황에도 균일하게 넣고 있는 거거든요. 자, 노란 눈금을 가뿐하게 통과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멈췄다 내려가면 이게 아마 먹이 아랫바늘이 움직여 들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건드리면 확실히 좋은데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그러면 뭔가 개선을 좀 해야 하는 겁니다. 난감하네, 난감해. 제가 웬만한 바람은 이거 풍속이 5가 넘겠는데. 그냥 하는데요. 투척할 엄두가 안 납니다. 잡어가 없으면 그냥 돌려넣기를 할 텐데 잡어가 있어서 뻗어 던지면 안 돼요. 15, 16 정도로 그죠? 척수를 줄여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앞에 수초가 잔뜩 있어서 가지고 척수를 줄이기도 어려운, 한마디로 쉬운 날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진퇴양난이죠. 요새. 나중에는 저 밥그릇까지 뒤집어집니다. 저 떡밥이 가득 들어있는 아까 그거 그 좋던데. 밥그릇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거든요. 2시네요. 이제 갈림 갈 시간 됐는데 고기 얼굴도 못 보여주고. 내가 영상 보고 하지만 근데 아까랑 움직임이 달라요. 아까는 그래도 찍어 움직였잖아요. 그게 없어졌어. 지금 한 20분 이상 갑자기 맑아졌어요. 참 이 위문까지 왔는데 난감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감자글루텐을 계속 그냥 양담고 스타일로. 건드리면 나오는데 입질이 안 나오네. 입질로 이어지지 뭘 않고 있어요. 가져가는데. 지금 저렇게 가져가는 것들은 잡어입니다. 15제를 빨리 빼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다양하게 하죠. 아랫바늘 예, 예. 글루텐을 하고. 맨날 고기를 못 보여준다. 이거는
아, 네네네. 조심히 가십시오. 집어제를 조금 빨리 빼는 방식으로 아랫바늘은 다시 글루텐을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건드림은 감자 양단고 스타일이 좋았지만 입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잡어가 있어도 지금은 먹이용 글루텐을 써야 돼요. 먹이용 글루텐은 척과 알파경을 합친 겁니다. 척과 바닐라 글루텐. 목내림이 이루어지는 포지션은 굉장히 왼쪽으로 했죠. 방금 브레이크 걸렸고요. 또 브레이크. 여기서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빨리 안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걸리죠. 방금 건드림. 이것도 건드림. 밀고 내려가고 목내림이 제대로 안 되네요. 이제 내려가네. 한참을 부대낀다는 말이네. 걸었네. 걸었어요. 역시 갈림은 고기를 못 봐요. 작다고 생각하고 꺼냈는데 들지 않아야 돼. 7치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생각보다 안 딸려 나오면서 수초에 감겨서 빠졌거든요.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한 마리를 잡았죠. 결국에는 아랫바늘로 먹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건드림은 좋더라도 8치. 예. 밑에서 바늘 빼려다가 바로 빠져나갔는데 뜰채 안 돼가지고 이 위에 띄워야 되잖아요. 수초 위에. 바람은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찌가 흘러내려가는 속도도 더 빨라졌어요. 목내림을 더 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 딴에는 최대한 공략이 가능한 구간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자, 수시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떡밥이 수분이 빨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손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점도는 필요한 만큼 변화를 주면 되고요. 왼쪽으로 더 던졌더니 목내림이 빨리 됐죠. 잡어가 약간 더 적은 구간이면 저렇게 빨리 내려가고 튜브 톱은 여기서 버텨주죠. 방금도 뭐가 쑥 내려가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뭔가 강단 있는 형태의 입질은 아니에요. 바람은요 45도로 들어오고 아니면 거의 정면으로 들어오고
뜰채 바람에 날아가고. 아이고야 씨. 떡밥 그릇이 뒤집어졌어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떡밥 막 저 보세요. 양도 제법 많았어요. 받침대 위에 막 저기 묻었고. 그런 엎어지는 것도 처음 보네. 저 그릇이 저래 뒤집어 엎어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대충은 치워야죠. 참 저러면서도 낚시를 하니 참 병이죠 병. 근데 고기 얼굴 봤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못 합니다. 집에 갈 때까지 어떻게든 잡아내야죠. 끊어야 되겠다. 끊고 봐야 되겠다. 이제 더 전투 모드로 하기 위해서 한 마리만 잡고 휴식을 취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못 잡으면 제 실력 탓이에요.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버린 상태에서도 못 잡는다. 그건 실력 탓이죠. 최대한 왼쪽에 목내림 가까이 시키고 그죠? 어우 입질 좋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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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안 커도요 수초 앞에까지 뜰채를 뻗으면 다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뭐 한 8치 내외 저렇게 감는다고요. 뜰채를 좀 길게 가져올 걸 잘못했어요. 사진을 일단 찍어줘야지. 일단 갈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고기가 작아도 잡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8치 희나리인데 얘들이 좀 말랐어요. 보니까 빵빵한 희나리는 아니에요. 작은 놈이죠. 다시 도전. 다시 도전. 이제 다시 도전해야죠. 갈림은 같지만 저는 고기 얼굴 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지에 떡밥 묻고 난린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죠. 맞는 물랜딩 찾기도 어렵고. 바람은 조금 잦아지는 듯해도 금방 저렇게 붑니다.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찌가 휙 밀려가는 거 보이시죠? 저 때는 찌의 위치도 왼쪽으로 되돌려 놔야 최대한 비슷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휘둘려 버립니다. 그냥 찌가 채비를 더 빨리 끌고 가버려요. 찌가 바람을 타기 때문에. 바람 소리 어마어마하죠. 왼쪽에서 목내림을 시켜서 들어왔어요. 튜브톱은요, 이 물결에 따라서 춤을 추지 않아요. 잠기죠. 입질이 보인다고요.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날은 입질 보기가 어렵네, 폭이 잘 안 보이네, 그러면 무크나 솔리드로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낙하 중에 확확 가져가면 무크나 솔리드도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튜브가 오히려 낫습니다. 바람만 안 불면 정말 실컷 잡을 수 있는 날인데 너무 아쉽죠. 척수를 줄이려니 앞에 그 짧은 척 19척에만 해도 수초가 엄청나게 걸렸고, 수초 어떻게든 건져 보려고 소용이 없어요. 저기는 나중에 봤더니 이 앞에 과수원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쪽에 나무를 던져 넣은 것도 있어요. 낚시 못하게. 확실히 고기 건드림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건 상황은 점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활성에 이렇게 찌가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기법이 원래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야죠. 아직은 떡밥들이 좀 크죠. 바람이 조금만 덜 불어도 이렇게 투척이 되는데. 집어제 먹이용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위에는 오감 200, 척 100, GD 100. 밑에는 척경인데 바람이 변수예요. 많이 변수죠. 어쨌든 지금 제 화면에서 들어올 때 벌써 목내림이 어느 정도 돼서 들어와야 일이 됩니다. 찍었죠 방금 짧게. 무크는 미끄러지듯 표현되고 튜브는 딱 끊어칩니다. 지금도 보세요. 찍죠.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튜브는 선명하게. 블랙 튜브도 괜찮지만 이제 심주 스탠다드도 나옵니다. 초칭 심주. 이 어려운 거를 풀어가는 맛으로 하는 거죠. 낚시를. 네.
이 재미예요, 이 재미. 여덟치. 네. 여덟치. 제 뼘이 21, 22 정도 되거든요. 22 정도. 그 뼘에서 꼬리가 나오면 8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얼른 찍어서 보여주고 어렵게 위문온 갈림한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환님한테는 보여줘야죠. 고기는 얼른 놔주고요. 대형어를 잡는 것도 재미지만 지금같이 상황을 안 만들어지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고기를 잡는 것도 참 재미예요. 나뭇가지 보세요. 예, 여기는 희나리입니다. 희나리. 희나리의 습성은 떡붕어랑 거의 흡사합니다. 생긴 건 조금 다르지만 토종보다는 떡붕어에 가깝습니다. 한 3번 정도 더 던졌어요. 한 번 걸고 나면 상황이 좀 깨지고 대류의 강도에 따라서도 상황이 흐트러지고 그래요. 좀 좋으면 이렇게 꾸준히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대류와 바람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약간 소강 상태일 때를 노려서 건드리면 좋잖아요. 지금 내려갈 때 쫓아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건드리면 노란 눈금이 끝나기 전에 입질이 나와야 되는데 쉽게 못 먹네. 저것도 입질이라 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이거보다 강하게 나왔죠. 아까는 쉽게 못 먹는 거예요. 활성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뭐 요즘 날씨가 그렇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는 진짜 어렵다. 연습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2시에 입질이 나오지 않으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상황이 이미 깨지기 시작하는 거이고 실제로 입질도 시원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거의 뜰채 넓이 안에다가 채비를 넣어서 그 안에서 해결 보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채비가 뭐 잠깐은 뭐 한 5, 60cm 정도는 우습게 흐르고 1m, 2m씩 이렇게 흘러버리기 때문에 고기 밀도가 높으면요 그렇게 흘러도 그 중간에 입질 나와요. 근데 밀도가 높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스팟이죠. 스팟에 딱 때리지 않으면 잡기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쿡 했죠. 저 구간에서는 나와요. 근데 아까 잡을 때는 이거보다 입질이 폭이 컸거든요. 저는 그걸 지금 노리는 거예요. 초입 구간에서 나오는 입질을 공략하는 게 최선이에요. 지금 이 구간에 벌써 이렇게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딱 들어오는 구간 있죠. 초반에 들어오는 거기서 거의 해결이 봐야 돼요.
근데 어렵다 이러고 안 할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노지가 속꽃들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는 않거든요. 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지에서 심주는 어느 정도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이 낚시의 흥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몇 번을 더 던져 넣는데 채비가 더 심하게 흐릅니다 지금. 이러면 상황이 깨지는 거죠. 저렇게 붙들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참 생노지 낚시는 이런 게 힘듭니다. 바람에 이게 화가 날라는 걸 참으면서 이게 지금 21척이지 않습니까? 강풍의 21척은 함부로 꺼내드는 게 아닌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수면을 가깝게 하려 하니까 또 물에 닿고 찬스였는데.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화가 막 나려고 지금 합니다. 11시 반에 떨어뜨려가지고 떡밥 사이즈는 작아야 되고 클 필요도 없고 11시 반에 떨어뜨려서 먹이 있는 두 개 다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윗바늘도 공격하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던져야 돼요. 이 정도 바람만 돼도 충분히 하겠는데 완전히 11시경에 던지고 윗바늘이 작으면 고기가 더 조여지면서 카 중에 딱 입질이 반응 빨리 오는 게 들어와요. 베스트인데. 개체수가 많으면 아마 윗바늘 커야 될 건데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 거죠. 빨간 마디쯤에서부터 건드리면 확 살고 입질이 나오면 이상적이죠. 브레이크 걸리죠. 글루텐이 자리 잡아야 돼. 여기서 이 앞에서 글루텐이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건드림이 없으면 헛방이 아예 꽝이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는 되돌리 말하기 무섭네. 일단은 입질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상 찍는 모습은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리드 톱을 길게 뽑아놓고 낚시할 수 있는 바람도 아니고 톱을 길게 뽑으면 저항을 더 받아요. 톱이 가늘어도. 수면밖에 뭐가 길게 나와 있는 거 안 좋거든요. 지금. 그나마 지금 조금 바람이 아까보다는 좀 지금이 찬스죠. 그러나 쉽지 않다는 거. 이 구간에서 내려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 네. 그러니까 찌 화면이 시작될 때 목내림이 거의 완성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더 왼쪽으로 해서 찌가 안 보인 거예요. 왜 놓쳤지? 근데 입질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낚싯대보다 왼쪽에서 상황이 다 만들어져야 수분보다는 입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지금은 수분보다는 크기가
반응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크면 안 좋고 풀림을 맞추는 작으면 수분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예, 괜찮아요. 부드러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단한데 풀림 맞아서 사이즈가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 대실패. 이번에 잘못 던졌어요. 갑자기 그 바람 탁 쳐. 바람이 순간 딱 부니까 자세 깨진 거죠. 떠내려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해야 돼.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옥내리만 보고. 저런 식이에요. 이런 데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어요. 제비 잡기도 어려워요. 약 10분, 15분간 소강 상태였고요. 바람이 조금 잔잔해져 보이죠? 지금 보시면 대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바람은 45도 방향으로 저한테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류도 어느 순간 바뀝니다. 그러면 탄압 포지션도 달라지게 돼요. 찌가 더 딱 맞는 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곧 출시되죠. 찌가 않네. 심주 스탠다드 시리즈도 톱은 이거랑 같습니다. 구경은. 그러나 눈금이 다르고 몸통 구경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른 찌죠. 오른쪽에 보세요. 제 머리통 오른쪽에 바람이 불어 내려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찌가 갑자기 조용해졌죠. 노지는 이제 건드림 나오죠. 이런 거는 붕어예요. 저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나오는 건드림은 붕어인데 문제는 저런 상태에서 입질이 빠릿빠릿하게 나와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 자, 위에서 바람이 밀고 내려오죠. 밑에는 잔잔해졌죠, 오히려. 지금은 빨리 입질이 안 나오고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입질이 나오다 보니까 공략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는 위에서 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투척은 아까보다는 쉬워질 거예요. 저렇게. 근데 지금 바람이 싸워요. 위에서 밑에서 두 개가. 미치는 거죠, 사람. 가뜩이나 낚시도 어려운데 바람까지. 보세요. 밑에 장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바람. 물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 어쩌란 말이야, 진짜. 저런 것도 챔질 해볼 만해요, 사실은. 톱이 좀 두껍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건 조금 아쉽죠.
결국에는 저렇게 흘러내려가는데도 입질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렇게 한 10여 분 더 구사를 하다가 먹이용에 또 조금 수정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입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치는 좋아요. 지금 찌가 들어가는 위치, 입질. 튜브톱은 저렇게 살짝 밀어 올려 입질. 바람 보세요. 손이 나가겠는지. 어떻게 입질하는 순간에 저렇게 바람이 불지? 어이가 없죠. 튜브톱은요, 슬쩍 밀다가 그 뚝 누르는 속꽃질이 입질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포착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벌써 2번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또 밀어 올리죠. 딴 데 보고 있으면. 풀림이 있는 그 루텐을 만들려고 오감하고 바닐라 글루텐 조합으로 글루텐도 풀림이 있어야 됩니다. 글루텐이라고 해서 무조건 풀림이 없으면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계량컵 보니까 50, 50 넣은 것 같아요. 또 찍었어요. 찍고 밀어 올린 거거든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제 기회는 아닌 거죠. 노지 낚시는 이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일단 돼지 먹고 영상이 그냥 입질만 이렇게 보고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하나하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막상 이렇게 해보면 상황이 그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질이 나오는 장면은 보기 좋지만 실제로 낚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고기가 나오는 거죠. 하다못해 산란철 낚시도 고기 회유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먹성이 있는 애들의 움직임들을 포착해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과정이죠.
채비가 잘 내려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서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약간 지쳤네. 저도 사람인데 지치죠. 바람이 낚시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제는 풀림이 조금 더 좋고 무게가 약간 줄어든 먹이용 글루텐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뚜껑을 덮어두고요. 왜 저걸 선택했냐면 목내립이 된 다음에도 입질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보통은 그냥 글루텐 먹이용 그냥 달면 되지 않겠냐 싶지만 글루텐의 풀림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감자를 소량 넣어서 하고 있어요. 부풀이 글루텐이 마르큐처럼 라인업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감자를 조금 넣어서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찌 포지션이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찌의 각도가 잘 보이도록 카메라 앵글도 살짝 손을 봤고요. 지금이 찬스인데 카메라를 좀 더 돌리고 싶은데요. 워낙 채비가 빠른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지 않고 두는 거예요. 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데도 저 파도가 치는데도 채비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서서히 서서히. 실제로는 대류가 상당하다는 거죠. 풀려 올라오고 건드림들을 잘 봐야 돼요. 물론 뭐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 지금은 채비도 별로 흐르지 않아요. 입질. 오래 걸리네. 예, 그래도 입질에 시간이 걸리는데 입질 폭은 아주 좋죠. 저 정도 입질 폭이면 확연히 구별이 되겠죠. 먹내림이 쉽게 이루어지고요. 이번에는 집어제 사이즈나 풀림을 계속 컨트롤하면 저런 것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도면 낚시하기 정말 좋죠. 저게 딱 사라지면 베스트인데 살짝 밀죠. 저는 건드림을 잘 보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지금 더 흘러 나갔어요. 그러나 건드림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건드림이 나오면 회수를 못해요. 건드림이 멈추면 회수가 가능하고, 건드림이 나온다는 것은 입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채비가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제법 흐르고 있는데 회수하지 않는 것은 꼬물락꼬물락 거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글루텐이 남아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걸렸죠? 얘는 무게감이 조금 더 있었어요. 저런 애들이라도. 이것도 윗바늘 먹었어요. 자꾸 윗바늘이야. 그렇다고 해서 양단고로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윗바늘로 충분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아랫바늘을 먹고 나오는 빈도도 높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점점 아랫바늘 위주로 나오게 돼요. 만약에 또 윗바늘이면 단고 형태로 가야 된다. 근데 진짜 이렇게 오네. 풀림이 적당한 쪽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허리를 펴고 화장실 다녀오고 단차는 45에 65로 전환했는데요.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다시인 거예요. 다시. 근데 바람의 강도는 똑같아요. 투척하기는 좀 나아졌죠. 두 마리부터 잡고 가자. 잡아야죠. 찬스죠. 톱이 두꺼워지면 입질폭이 작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먹는 게 확실히 표현이 돼주고 물결에도 찌가 강단 있게 움직이니까 이럴 땐 오히려 튜브 톱이 좋습니다. 목내림이 깊게 나오진 않았고요. 대류의 밀림에 따라서 찌 맞춤 정도가 달라지네. 고기가 안 나오면요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여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지금처럼 바람이 불면 투척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대류는 똑같아요. 아까랑
그러면 메커니즘을 만들기도 좋죠. 어쨌든 12시에 깊은 목내림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니까요. 파도는 오른쪽에서 왼쪽, 대류는 왼쪽에서 오른쪽. 일단 목내림을 깊게 시켜봅니다. 바람은 참 엄청나죠. 건드림 나오고 약간 밀어 올리죠. 입질. 지금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질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다 싶으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아요. 헛방이 나와도 지금이 아주 좋았어요. 이것도 투척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너무 왼쪽으로 이렇게 던지니까 앵글이 좀 벗어났어요. 지금 대류가 심하니까 조금 왼쪽으로 던지다 보면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선명한 입질이 나왔잖아요. 찌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제가 아까 대류 때문에 카메라를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놓은 상태로 낚시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도 못 온 거예요. 더 왼쪽이죠. 위에 파도 때문에 찌가 또 못 오는 것도 있고요. 정확하게 입질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으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윗바늘 먹었어요. 토종일 수도 있네요. 윗바늘 먹었으면. 뜰채 써야 돼요. 저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채비가 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바람 소리를 못 잡아서 볼륨을 일단 좀 줄였습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한데 한번 헛방 내고 방금도 또 헛방이 났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볼륨 줄이고 오디오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류는 방향이 그대로이고요. 근데 헛방이 난다는 거는 뭐 잡히면 좋겠지만 지금 같이 이렇게 쉽게 타나 흐트러지는 상황에서는 매번 투척에 잡아내기 어렵죠. 그래서 저런 헛방을 내면서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고기가 달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원래 하던 자리보다 약간 더 왼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거든요. 대류가 있으니까 그 대류를 고려해서 왼쪽으로 넣는데
아까보다 앵글이 약간 그 왼쪽으로 보이죠. 쿡거려져 방금. 아, 확실히 좋아졌어요 상황은. 입질폭 되게 크죠. 진짜. 애들이 말라도 힘은 괜찮아요. 어떻게 뜰채 안 쓰고 잡으려고. 일단 한 마리씩 나와주는 게 되게 고맙죠. 지금 이런 상황이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불편하고 낚시가 어렵고. 근데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반응이 나오고, 못 만들 것 같은데 만들어지고, 단차를 20을 준 45, 65에 제대로 글루텐 세트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노지에서 잡어까지 있는데 뭐 붕어가 달려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튜브톱이라는 선택도 맞았고요. 지금 이제 낙하 중에 건드림이 좋아졌죠. 아까 고기가 달릴 때, 그죠? 지금은 대류가 또 빨라졌어요. 지금 저 포지션에 가면 별로 안 좋아요. 아까 같이 초입 부분에 잠겨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내려가다 말고 살짝 밀어 올리는 거 있죠. 저기서 입질이 많이 나와요. 내려가다 말고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하면서 슬쩍, 지금 방금 꾹 눌렀어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저런 걸 선뜻 챔질을 못 해요. 제가 작은 입질도 굉장히 잘 보는데 정말 손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들리네 저쪽은. 야, 이쪽 라인에서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인데. 집에 갈 시간이 슬슬 다가오거든요. 그 뒤에 또 간간히 고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중간에 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생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패턴으로 고기를 좀 잡아냈어요. 심주 글루텐 낚시는 특히 올해처럼 활성이 좀 떨어진 상황이 지속이 되거나 입질 보기가 좀 어려운 곳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속꽃줄이 기본기를 연습하는 분들은 양단고 심주는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심주 글루텐 세트도 양단고하고 병행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관리터에서처럼 윗바늘과 아랫바늘의 동조를 섬세하게 다 찾아가서 맞추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목내림을 충분히 시키고 먹이용에 반응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준은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노지에서 원래처럼 어려운 낚시에서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단차는 양단고는 20이 맥스고요. 세트로 들어가면 20이 기본입니다. 한 20 정도 벌리고 하면 될 겁니다. 보통 수심 3m 정도면 요즘 활성 같으면 40에 60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늘리거나 줄이거나. 활성이 좀 좋다. 30에 50 혹은 35에 50이면 적당할 겁니다. 활성이 안 좋으면 더 늘려야 됩니다. 30에 70 이런 식으로. 단차도 벌어지죠. 떡밥의 입자감도 더 생기고, 그때는 블렌딩이 후가 더 들어갑니다. 스고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넓은 폭의 확산을 하고 더 멀리에 먹이용이 있게 되는 거죠. 글루텐 세트가 집어제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활성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관리터에서는 감자로 하지 않고요. 바라케류로 하면 되고요. 노지에서는 감자를 베이스로 구사를 하면 됩니다. 뭐 어디에서든 상관없지요. 이 낚시는 연습해서 익혀둘 필요가 있는 낚시이니까 연습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노지에 나가면 심주 글루텐 세트 연습을 조금 더 할 생각이고요. 또 스탠다드 심주 시리즈가 나오면 연습하기 좀 더 좋겠죠. 네. 우선은 뭐 블랙 튜브를 쓰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목내림이 다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목내림이 저 구간에서 저기서 입질이 나와버리거나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중간한 상태가 되면서 입질이 나오지 않죠. 우선은 목내림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심주 글루텐 세트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심주 글루텐 세트 공부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이어서 한번 쭉 보시고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출조 기회가 되면 다시 노지에서 심주 글루텐 세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재밌게 공부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